페이커의 이번 결승의 퍼포먼스를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미움받을 용기라고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소위 유관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관을 쓸 수 있는, 그거에 걸맞는 자격이 있는 행동을 한다. 이걸 사람들이 미움받을 용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게임 하시는 분들은 미움받을 용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되게 스토리를 되게 잘 만드시는. 오늘의 주제 페이커. 제가 할 말을 다 하고 계신데 네. 발표 혹시 다 보셨나요? 롤드컵 우승하자마자 큰일이다. 한 달간 떠들겠다 이런 생각 좀. 한 달간이라니요. 1년 내내. 근데 이게 참 원래 제가 하기로는 주제가 있었잖아요. 이 올해 한번 게임 업계, 서브컬처 뭐 이런 걸 돌아보자.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 많았거든요. 근데 롤드컵 시즌 딱 되고 이거 안 하면 이거 큰일이다. 우리 정말 사명감에 3일 전부터 주제를 딱 바꿔서 빡세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기가 막히게도 우승을 또 해가지고. 오. 그렇죠. 2024년 롤드컵 우승, MVP 선정, 불멸의 영웅. 타이밍상 너무 적절하고 저희가 또 이제 페이커를 많이 다뤘잖아요. 맞아요, 이 주제로. 맞아요. 많이 다뤘는데 또 다루냐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또 해도 돼요. 또 오히려 이렇게. 더 해야 돼요. 할 게 많아요. 심지어 이걸 왜 지금 페이커를 집중 조명을 왜 지금 했을까? 저 이런 약간 후회가 되는데 오히려 그래서 좋다. 왜냐? 지금이야말로 트렌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페이커의 10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커 선수가 이제 플레이하는 게 리그 오브 레전드니까 이게 언제부터 한국에 들어왔냐? 2011년 말 국내 서비스가 이제 시작하고 바로 인기가 너무 선풍적으로 커져서 바로 리그가 탄생을 해요. 그리고 그때쯤 한창 이제 스타크래프트 리그가 지고 스타크래프트 잘 되니 못 되니 이런 얘기를 하던 그런 먹거리나 이제 보여줄 거리를 찾던 게임 방송사에서도 이거 되겠다 싶어서 바로 리그를 창설하게 됩니다. 2013년 아마추어 고수, 그러니까 이제 게임에 랭크 시스템이 있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랭크 시스템에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의문의 고수 유저가 있었는데 닉네임이 고전파. 놀랍게도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참고한 게 제 기사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었더라고요. 왜? 야, 내가 찾은 자료가 그때 도움이 됐네. 이야. 고전파의 데뷔, 이때도 이미 유명했어요. 이 사람 누구냐, 이거 데뷔 잘하겠다. 근데 고전파가 페이커인 거예요? 공식 게임을 할 때는 뭐 SK텔레콤 T1 페이커 당시 그렇게 나가고, 이제 솔로랭크라는 그 게임, 본인이 직접 플레이하는 게임을 할 때는 닉네임이 고전파, 하이드온 부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데뷔를 했는데 데뷔 당해 롤드컵을 다 먹는, 우승하는 엄청난. 이것도 옛날이다 진짜. 야, 이 페이커가 등장해서 롤드컵을 차지했다는 게 이제 2013년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 LOL이 새로운 세대가 등장되고 점점 리그가 체계가 되고 있다라는 걸 최초로 알린. 왜냐면은 프로리그 구단이 이제 운영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좀 이제 미숙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 옛날 연예계 생각하시면은 그쵸. 막 스카우트하고 뭐 어디서 그냥 길거리 가서 그런 거 많은데 지금 인스타 DM 보내고 연습 체계 딱딱 켜고 이런 막 되게 체계가 됐잖아요. 지금 그런 체계를 거친 걸 여기도 비슷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후에 등장한 페이커 세대, 페이커의 이 세대가 있거든요. 페이커와 함께 등장한 어떤 황금 세대라고 여기서 르네상스 시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르네상스 세대에 바로 대체돼서 많은 분들이 은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2014년 한국에서 롤드컵 최초 개최라고, 이게 한국 LOL을 어떤 축제로 만든, 그리고 LOL의 그 인식을 바꾼 굉장히 큰 사건인데 페이커가 선발전에서 고배를 마시고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커 선수는 이걸 관중석에서 보는, 관중석 사진이 있어요. 관중석에서 좀 슬픈 표정으로 보고 있는. 데뷔 때부터 잘 나갔지만 바로 있던 부침이 조금 있었다. 그리고 그게 상징적인 대회였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컸을 것이다. 이게 2014년. 그리고 2014년 말에는 이게 LOL e스포츠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우승을 했던 여기 우승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팀이 우승을 했는데 이 팀이 공중 분해가 되고 이 팀원들이 중국으로 다 떠나게 됩니다.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냐? 중국은 e스포츠에 공격적인 투자를 가면 이거 되겠다 했고, 한국에서는 아직 긴가민가한 거예요. 우승했는데 연봉 못 맞춰줘. 그래서 주요 프로게이머이 대거 중국행되고 세계 최강이라고 이제 불렸던 이때 삼성 갤럭시 화이트 이 팀이 그대로 공중분해돼서 중국으로 떠나고, 이제 다른 많은 프로게이머들도 다 제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페이커도 이제 백지수표 제안을 받았을 거. 근데 이 짤은 지금 앞으로 이 장표에서 여러 번 등장해요. 왜냐면은 페이커 선수가 이 제안을 여러 번 받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이런 제의를 받았는데 모두의 우려 속에 한국에 잔류했고, 중국에 워낙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갔다 보니까 한국 롤판은 망했다. 한국 리그 무슨 재미로 보냐. 여기는 빈집이다. 호랑이 사자가 다 떠난 곳에 하이에나들만 이제 즐비하다. 여기서 해봤자 뭐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많았거든요. 근데 2015년을 마칠 때쯤에는 모든 것이 딱 증명이 되죠. 현재도 역대 최고의 팀으로 불리는 2015년 SK텔레콤 T1 롤드컵 우승. 이게 2015년입니다. 그래서 벌써 3, 4, 5년 많은 일이 너무 많은 일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페이커가 이때 2회 우승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거 전설적인데 대단한데 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팀 멤버 중에 한 명이 또 중국에서 오퍼를 받고 갑니다. 그래서 팀이 약간 새로 꾸려지게 되는데 다시 한번 세계를 제패합니다. 2016년에. 15년에 이어서 16년에 다시 한번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때부터 정말 제대로 많이 나온 얘기가 LOL의 메시다.
이거는 저 때부터 언급이 된 거군요. 예, 그리고 이때 또 이야기가 된 것 중에 하나 메시랑 비교되면서 인성 논란이 하나가 없다. 왜냐면 1세대 프로게이머나 페이커 세대 같이 데뷔했던 1.5 혹은 2세대 프로게이머들은 다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어떤 철저한 관리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게임하다가 순위가 높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논란 이슈가 있는데 데뷔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논란을 찾아볼 수 없고 인성을 너무 훌륭하게 가끔 저에 대한 비판이 많을 때가 있는데 전 사실 비판을 수용하겠습니다. 왜냐면 페이커가 너무 잘하니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다고 조금만 못하면 막 뭐라고 맞아. 이미 이때도 고트로 불리기 시작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2016년. 그래서 현재까지 2013년 성공, 2014년 약간의 부침, 15, 16 성공으로 굉장히 가닥을 잘 잡았는데 2017년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승을 2번 했잖아요. 2015, 16 번아웃이 이 스케줄을 보시죠. 선수들은 성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게 일인데 매 시즌 상위 라인드에 진출하고 롤드컵에 롤드컵 아무나 진출 못 하거든요. 이 좋은 성적을 리그에서 내면 진출하는 건데 그럼 그게 또 스케줄이잖아요. 좋은 성적 못 냈으면 거기서 시즌 끝. 휴식인데 휴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잘하니까 오히려 계속 이런 여파인지 슬럼프 비슷하게 이제 퍼포먼스가 조금 페이커가 아니라 주변의 동료들이 조금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페이커는 이때만 해도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하고 관계자들 평가도 17년도에 페이커는 정말 무서웠다. 그래서 결국 롤드컵 결승전까지 또 갑니다. 중국에서. 근데 아쉽게도 알죠. 사실 우승팀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웨이보 실감의 페이커 눈물이 얼마나 아쉬웠으면 전 사실 이때 진짜 보고 엄청 울컥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으면 함께 우셨나요? 진짜 말할 수 없는 약간 그 전율? 감동 이런 게 18년에 부진 29년에 롤드컵 진출했지만 좀 아쉬운 이때 참 좋았는데 이때도 저는 사실 2019년을 보면서 이제 2019년에 팀원들이 다 바뀌고 롤드컵에도 진출하고 성적이 되게 좋아서 잘 될 뻔했는데 진짜 한 틱 차이로 아쉽게 됐거든요. 근데 이때 저 2019년에 잘 안 된 걸 보면서 이제 페이커는 차라리 은퇴하는 게 낫겠다. 왜냐면 제가 페이커를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은 욕도 안 먹고 더 이상은 좀 이런 부담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페이커 프로게이머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앞으로 더 잘할 확률보다는 안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너무 위대한데 그게 5점이 되고 가려지지 않게 그냥 여기서 좀 박수 칠 때 떠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전 사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세대 좀 더 체계화된 환경에서 훨씬 상향 평준화된 개념을 가지고 이 신예들이 등장해서 우승을 차지하거든요. 그리핀이라든가 담원 게이밍이라든가 담원 게이밍은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아시는데 근데 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모든 게 페이커가 닦은 초석이거든요. 페이커가 연구가 된 거예요. 페이커가 워낙 앞서 있었기 때문에 첫 데뷔했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의 플레이 스타일이 정석이 되고 그게 정석이 된 그 초석 위에서 새로운 신예들이 등장한 거라서 사실상 페이커가 상향 평준화에 기여했는데 그 상향 평준화에 대한 판에서 다시 경쟁을 해야 되는 김연아 키즈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김연아 선수님이 열심히 활동할 때 보고 이렇게 학원 다녔던 거 사람들이 지금 김연아님과 같이 뛰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김연아 선수니까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대단하긴 진짜 하네요. 그렇게 하니까 실감나네. 2019년 이제 20년 이때쯤을 되면은 프로게이머 8년차 같은 시대를 풍미했던 대부분 전설적인 선수들이 다 은퇴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2혁일터 2부의 시작입니다. 페이커는 포기하지 않았다. 새로운 어린 동료들이 이제 그리고 주장이 돼요. 여기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T1에서 연습생부터 키워온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들 소속사. 정말 소속사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 체계화된 곳에서 페이커가 어떻게 보면은 완전 그런 역할까지 아니죠. 코치 역할까지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들을 이제 견인하고 가는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이제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선수 생활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 처음에는 당연히 끌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장이 돼요. 놀랍게도 2020년 롤드컵 진출. 그런데 이제 이때의 주인공은 저 중국만 주인공이 데브테님이 되셨죠. 마포고 10년에서 이 진짜 10년 동안 롱라운 캠퍼게이머가 많지 않은데 그중 또 한 명이라서 이게 또 이 서사에 그렇지만 또 페이커는 꺾이지 않았고 7년 만에 롤드컵 우승 그리고 숭배 사람들이 이제 숭배하기 시작했고 2024년에는 또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게임 업계 그 롤 리그에 디도스 공격을 걸어서 리그 진행을 못하게 혹은 T1 숙소 전체 디도스 공격을 걸어서 뭐 다 게임을 못하게 이거 해가지고 이제 경기가 끝나고 페이커 선수가 이렇게 일침을 날려요. 이거 공격하는 사람 참 안타깝습니다.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다니 정말 이거 안타깝고 참 고통은 당신에게 있을 것 같다. 이를 일침을 날리니까 더 화가 나서 아예 연습을 못하게. 근데 이제 이번에 롤드컵 유럽에서 했잖아요. 유럽에 디도스를 걸 수 없어서인지 엄청난 연습량으로 돌아왔고 이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롤드컵 우승. 최종 MVP.
페이커라는 이름의 무게가 이만큼 있고 우승도 몇 번이나 했고 계속 실수하면 또 날아가고 또 그리고 이제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고 더 안 해도 괜찮다고 누가 하나도 비난하는 사람 없을 텐데 근데 이 페이커의 이번 결승의 퍼포먼스를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미움받을 용기라고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11년차 프로게이머가 본인을 연구해서 상향 평준화된 이 게임판에서 여전히 현역으로 계속 게임 패치는 변하는데 노력으로 부족한 걸 계속 메꾸면서 페이커 선수는 그런 소위 유관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관을 쓸 수 있는 그런 그거에 걸맞는 자격이 있는 행동을 한다. 이걸 사람들이 미움받을 용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되게 네. 게임이 스토리가 있는 끝도 거잖아요. 없어요, 끝도. 그래서 그런지 왜 이렇게 게임하시는 분들은 미움받을 용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되게 스토리를 되게 잘 만드시는. 저도 이제 롤대남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는 게 명언짓기죠. 제가 명언짓기는 1타입니다. 1타. 지금까지 이제 10년 사였고 그러면은 페이커가 트렌드, 문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것도 세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게이머로서의 페이커인데요. 당연하지만 프로게이머의 상징이자 표본입니다. 메시, 오타니, 저치고 정중하네, 영국 타임즈 성정 10대 스포츠 인물. 네, 이상하지 않죠? 어떤 자세라든가 또 프로게이머의 표본이기 때문에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하는 꿈남들에게 조언을 한다든가 그런 것 자체가 어떤 상징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되게 멋있게 셀러브리티 같은 느낌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네 라는 또 워크의식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본받아야 되는데 이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있어요. 페이커의 성공 비결, 페이커 독서 많이 한다는 거 이제 유명한데 교보문고 오히려 가니까 맞아요. 한 섹터가 있던데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냥 게임하는 사람들이 페이커의 독서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반, 사람들이 그걸 보잖아요. 네. 정말 제가 독서 무용론을 나무위키편에서 주장했지만 페이커가 유용하다? 그럼 유용한 겁니다. 다중인격 아니에요? 논어 그거? 이런 거 읽으셔야겠네요. 페이커가 읽으라고 하면 읽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저는 희망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에이징 커브라는 게 있는데 계속 이 노화되면은 이게 옛날만큼의 퍼포먼스를 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저 사진 진짜 멋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또 페이커가 리그 오브 레전드 전설의 전당이라고 명예의 전당 시스템 최초 헌액자라서 이제 그때 찍은 건데요. 페이커야말로 이 에이징 커브를 무시하고 이렇게 장수로 그러네요. 가는 네. 저속노화의 아이콘이네요. 그러네요. 이제 프로게이머로서는 그렇고 e스포츠 리그 운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업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떠냐면 일단 뭐 이런 질문을 언제 던진 적이 있습니다. e스포츠가 스포츠인가? 라는 질문에 페이커 선수가 대답하는 게 몸을 움직여서 활동하는 게 기존의 스포츠 관념인데 그보다 중요한 건 경기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많은 분들께 좋은 영향을 미치고 경쟁하는 모습에서 영광을 얻는다면 그게 스포츠로서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한다. 미쳤다. 뽕 차오르죠 바로. 근데 실제로 말하는 게 저희가 또 저 팬덤 제가 조사해 본 적 있잖아요. 팬덤을 크게 세 개로 구분하죠. 아이돌 팬덤, 컨텐츠 팬덤, 스포츠 팬덤이 있을 수 있는데 스포츠 팬들은 이제 실력이라는 걸 굉장히 중시하고 그 실력을 통해서 쌓은 역사를 보고 감동을 받고 또 이걸 가지고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뜨는 키워드가 고트라는 키워드가 계속 우상향하는데 고트라는 키워드의 우상향에는 사실 페이커가 있다. 그러니까 이 실력적인 이 스포츠 팬들, 스포츠 팬들이 보는 어떤 감동, 서사 이런 거에 실력적인 요인을 봤을 때도 페이커 선수가 굉장히 큰 어떤 이미지 형성에 기여를 하고 있고 더더 나아가서 리그의 상징이자 원클럽 프랜차이즈 스타의 좋은 선례로 남고 있습니다. 이게 왜 좋은 선례냐? 원래 프로게이머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퍼 오면 가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전임맨이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팀에서 좋은 오퍼 왔으면 그래 돈 땡길 수 있을 때 땡겨야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사실은 더 일반적이지 않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남음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냐? 좋은 선례를 만들었고 T1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 프랜차이즈 스타라는 구단의 어떤 역사, 뿌리 이런 걸 만든 셈이고 더 나아가서는 리그 전체 이 페이커가 아니었으면 이 정도 연봉 수준이 맞춰지지 않았을 거고 페이커가 아니었으면 어떤 리그가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T1을 좋아하는 팬분들은 정말 감동이 엄청나겠어요. 그쵸. 진짜 여기를 계속 10년 동안 지켜오고 그리고 계속 역사도 계속 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주주가 된 거죠. 와우. 페이커 선수가 와우. 단순히 이제 성장을 선수로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 지분을 함께 이제 가져가는 느낌으로. 그럼 진짜 선례를 만든 거네요. 저의, 스톡 옵션도 그쵸.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구단에 기여를 하면. 그러니까 업계 입장에서도 이제 굉장히 좋은 e스포츠 업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선례를 계속 만들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니까 T1, SKT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고 C레벨의 애정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여기 뭐 너무 애장품 경매 이런 거 그러니까요. 하는데 청화 백자 무슨 세트 뭐 전통 의상 우리는 페이커 유니폼 있다 임마. 아니 심지어 다 그냥 자기가 사온 건데 여기는 자기네 운영하는, 그쵸. 회사라는 그리고- 정체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박정호 사장님만 미소가 웃어- 웃고 남달랐어요. 있어요. 미소가 보통 밝은 게 아니세요. 굉장히 밝죠, 굉장히. 우리 페이커 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인데 다음은 이 부분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향력과 선하다는 부분. 페이커의 소설상 언급량 한번
보겠습니다.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임영웅, 손흥민 쭉쭉 가는데 이 한국의 유명 인물들 다 모아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이분들은 이제 아이돌이고 트위터가 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여기 아웃라이어 4명을 제외하고 보자면은 백종원과 카리나 사이. 전 국민적이랑 얘기해요. 백종원님, 정우주. 아니 백 사장님은 저희의 그 커피도 책임져 주시고. 네. 그래서 커뮤니티엔 이런 비교가 나옵니다. 페이커와 듀오하기 vs 카리나 편백하기. 14만 명이 투표했는데 엄대엄. 전 사실 이거 보면서 좀 의아한 게 이거는 카리나가 대단한 거다. 왜냐면은 지금 페이커는 10년을 쌓았는데 카리나님은 데뷔하신 지 그래도 한 4, 5년이잖아요. 4, 5년 만에 이 정도 입지에 왔다는 건 사실 카리나 씨가 대단한 거지. 아 근데 이 사진은 진짜 좀 참기 힘든데. 카리나요? 예. 그러니까요. 저 믿음이 부족해요? 저 녀석 전이 라고 하기 전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커에서 영향력이 전 국민적 영향력이라서 마음껏해도 가보니까 제가 이런 글을 많이 발견했어요. 페이커를 통해서 아들을 이해하게 됐다. 아들이 소개해준 페이커를 보니까 이게 오히려 감동이 있더라. 야, 저희 인영님 살 때 이런 거 보잖아요. 영님 보면서 내가 태킹 해주면서 대리요도 해드리고 그 서사 여기에도 있다. 아니 그런 그 후라는 그 어린이들이 보는 페이커 있잖아요. 그러면 맞아. 어쨌든 영웅이라는 거잖아요. 누구나 한국에, 그쵸. 닮고 싶은 영웅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연예인의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제는 페이커 T1 팬 인정하신 분들이 너무 많죠. 뭐 손흥민 씨, 박보영 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영향력 부분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상승하고 있는데 페이커의 목표가 선한 영향력 행사라고 말을 하세요. 자, 이 인터뷰에서는 돈이나 명예는 한시적인 거다. 그런 걸 쫓으면은 더 큰 걸 쫓을 수밖에 없다. 게임이나 매체가 사실 부정적이고 사회적 메시지를 주지 않는데 그런 와중에도 좋은 영향을 펼칠까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한다. 그래서 페이커가 워낙 선한 영향력을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페이커가 가는 곳은 숭배의 물결, 페이커 신전 오픈런. 페이커가 가는 곳마다 이제 어떻게든 쫓아다니시고 숭배의 밈이 만들어졌죠. 아, 그저 페이커 상태입니다. 버스를 탔을 때 기사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내게 물었다. 학생 한 명인데 왜 2명 찍어?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페이커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기사님이 살짝 웃으면 내게 말했다. 학생, 우리들의 영웅 페이커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 이거 너무 유명한 밈들. 저거 오래된 밈인데 이렇게 페이커식으로 했었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숭배라는 거는 단순한 밈이 아니라 페이커의 선한 영향력에 대한 동참입니다. 야, 너를 좋아하니까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다. 아까 말씀했지만 전 국민적으로 이제 선한 영향을 펼치고 팬덤도 그거에 대해서 호응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숭배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괜히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길에 있는 쓰레기 줍자. 부모님께 안부 연락 한 번이라도 하자. 새치기 하지 말자. 이 좋은 걸 하자. 좋은 걸 해서 우리가 페이커가 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더 덜 성공할 수 맞은 있게. 팬덤이 되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페이커가 문화 트렌드 관점에서 보면 3년 가까이 계속 상승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일단 트렌드가 맞고 아까 인지도 보셨잖아요. 전 국민적으로 이제 인지도를 갖고 있고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자 연구원으로서 페이커의 롱런을 응원합니다. 페이커가 앞으로도 만들어갈 문화 트렌드가 기대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업계에 계신 분들께는 전 이 말 꼭 전하고 싶어요. 롤은 몰라도 페이커는 알아야 됩니다. 전 다 아실 거라 생각해. 이쯤 되면 진짜 저도- 모르기가 이제는 힘든. 아, 페이커 이상엽 그저 씬 그저 빛 갓 이렇게 영상 편지를 남기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아, 2013년 데뷔했을 때부터 사실 그때부터 롤을 보진 않았고요. 2015년 왕조 SKT 왕조 때부터 함께한 팬인데 정말 항상 감동을 주고 항상 노력하고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말하며 미움받을 용기를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에 항상 감동을 느끼고 앞으로도 10년, 아니 20년, 50년 더 계속 프로게이머로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